따수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꿈 해몽을 통해 얻은 보물. 평범한 서당 훈장. 조선 후기. 여보, 우리가 부자는 못 되어도 떳떳하게 살고 있지 않소? 네, 마음은 이미 부자이니 돈도 좀 있으면 더 부자이겠지요? 전라도 작은 고을에 박문수라는 서당 훈장이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몇 번 낙방한 후 고향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그래, 잘 물었다. 이 글자는 박문수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돈은 적게 받았지만 가르치는 일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특한 아이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박문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1장 신묘한 꿈. 어느 여름밤 박문수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발 아래 있었으며 눈앞에는 금빛 대궐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대궐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용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자애로웠습니다. 박문수, 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했다. 이제 내게 복을 내리려 한다. 소인은 그저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구나. 들어라. 내 집 뒤편 우물가에 세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다. 가운데 나무 아래를 파면 보물 단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명심하라. 노인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보물을 찾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둘째, 보물로 이웃을 도우라. 셋째, 학문을 포기하지 마라. 이 약속을 지키면 내 자손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박문수를 등에 태웠습니다. 용은 구름을 헤치고 날아올라 세상을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산천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강물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우와! 박문수가 감탄하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제2장 장꿈인가 생시인가. 꿈이었구나. 박문수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버드나무라. 정말 그런 곳이 있나? 새벽이 밝자 박문수는 집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물이 있었고 그 옆에 버드나무 3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제 보니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박문수는 반신반의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소. 박문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에요. 서방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소. 제3장 믿음과 행동. 며칠 동안 박문수는 고민했습니다. 꿈을 믿고 땅을 파야 할까? 아니면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할까? 만약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있다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꿈에 미혹되면 안 되지.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어느 날 밤 박문수는 결심했습니다. 몰래 삽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세 그루의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나무 아래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꿈은 꿈일 뿐인가. 포기하려는 순간 삽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돌인가 싶어 손으로 흙을 헤치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4장 보물의 발견. 박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덩이, 은전,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박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세 가지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 것. 둘째, 이웃을 도울 것. 셋째, 학문을 포기하지 말 것.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내를 깨워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부자가 된 건가요? 그렇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꿈에서 노인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소. 박문수는 아내에게 약속을 전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웃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서방님은 계속 학문에 힘쓰세요. 제5장 조용한 변화. 박문수는 겉으로는 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낡은 옷을 입었으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당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료로 받아들였습니다. 훈장님, 제 아이는 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마을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비싼 책들을 구입하여 마을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내어 가난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밤에 몰래 곡식 자루를 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게 누가 놓고 간 거지? 천사가 있나 봐.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박문수는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6장 욕심꾼의 등장. 박문수의 변화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송진사였습니다. 송진사는 원래 욕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뭔가 숨기고 있어. 서당 훈장 주제에 어떻게 서점을 열고 곡식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송진사는 박문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을 시켜 박문수의 집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문수가 밤에 우물가에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물가에 뭔가 있구나. 송진사는 다음 날 밤 직접 우물가로 갔습니다. 버드나무 아래를 살펴보니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있었습니다. 송진사는 삽을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문수가 가져간 후였기 때문입니다. 젠장, 늦었구나. 송진사는 분해하며 박문수를 찾아갔습니다. 제7장 시험의 순간. 박문수, 우물가에서 뭔가 찾았지? 송진사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숨기지 마. 내가 갑자기 부자 행세를 하는 걸 다들 알고 있어. 저는 부자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났느냐는 말이야.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이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송진사의 큰 소리를 듣고 온 것입니다. 박문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노인의 첫 번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진사님, 제가 어디서 돈을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저는 이웃을 도왔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나섰습니다. 송진사, 박문수는 평생 정직한 사람이었소. 그가 무언가를 숨긴다 해도 그것이 나쁜 일이었을 리 없소. 오히려 당신이 왜 이리 시끄럽게 구시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박문수를 옹호했습니다. 박 훈장님은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제 아이를 무료로 가르쳐 주셨어요. 흉년 때 곡식을 나눠준 것도 박 훈장님이었어요. 송진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우기면 자신만 손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제8장 두 번째 꿈. 그날 밤 박문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박문수, 잘했다. 첫 번째 약속을 지켰구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선행을 베풀었다.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을 것이다. 탐욕에 빠지지 마라. 보물은 무한하지 않다. 지혜롭게 사용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박문수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9장 더 큰 유혹. 며칠 후 한양에서 큰 상인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박문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훈장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훈장님이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제게 좋은 장사 기회가 있습니다. 투자만 하시면 몇 배의 이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장사입니까? 인삼무역입니다. 조선의 인삼을 청나라에 팔면 엄청난 이익이 남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시면 1년 안에 10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유혹받았습니다. 만약 돈이 10배로 늘어난다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서당을 열고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마라. 상인님,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하지 않은 장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훈장님,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상인은 아쉬워하며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인은 사기꾼이었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10장
학문의 결실. 박문수는 세 번째 약속도 지켰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책을 읽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박문수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일을 아들이 이룬 것입니다. 박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학문을 포기하지 않고 저를 가르쳐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물을 발견하셨을 때 그것으로 놀고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서당을 운영하시며 학문에 힘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배웠습니다. 박문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11장 세 번째 꿈. 아들이 급제한 날 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그 노인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박문수,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지켰구나. 자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도왔으며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인은 다만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물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 자랑하고 낭비하고 게을러졌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내 집 뒷산에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찾지 마라. 내 손자대에 찾게 될 것이다. 각 세대마다 하나씩 세대에 걸쳐 보물이 나타날 것이다. 단 각 세대가 세 가지 약속을 지킬 때만. 알겠습니다. 자손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명심하라.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학문과 나눔의 정신이다. 제12장 전설의 시작. 박문수는 늙어서도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항상 아버지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조정에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그것이 곧 모범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의 인품만은 모두가 알았습니다. 박문수가 80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이 애도했습니다. 그의 장례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직한 학자, 자비로운 이웃, 지혜로운 스승. 제13장 손자의 발견. 30년 후 박문수의 손자 박영철이 뒷산을 산책하다가 기이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를 팔아. 영철은 호기심에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항아리가 묻혀 있었고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두 번째 보물이었습니다. 영철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세 가지 약속을 명심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이웃을 도우며 학문을 포기하지 말 것. 영철도 할아버지처럼 보물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으며 마을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보물. 3대가 지난 후 박문수의 증손자가 마지막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보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정직과 학문과 나눔의 정신으로 유명해졌고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한 역사학자가 박문수의 이야기를 연구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꿈 해몽을 통해 보물을 찾았다는 전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박문수는 일확천금으로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우연히 얻는 행운이 아니라 그 행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에서 온다. 교훈. 꿈은 때로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박문수는 보물을 얻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었지만 게을러지지 않았으며 행운을 얻었지만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기회 자체가 아니라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 밤 꾸는 꿈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깨어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